네, 연휴 기간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신 사건, 사고 소식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강신업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괌에서 그 한국인 법조인 부부가 체포됐던 사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선 좀 개요부터 좀 다시 소개해 주시죠. 네, 괌에서 법조인 부부가 그 아이를 차량에 방치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체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이제 이행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행 보증금을 내고 이제 석방이 됐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표가 된 것이죠. 그때 이제 그 K마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출국하기 직전에 네. 그 마트에 들렸답니다. 뭐 한인마트입니까? 예, 그 한인마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출국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들렸는데 1살짜리 딸하고 6살짜리 아들을 차량에 이제 놔둔 채 차량의 문을 잠그고 그리고 창문을 올리고 시동을 끄고 이 상태로 이제 잠깐 갔다 온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미국인 여성 2명이 지나가다가 그 차량에 애들만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두드려 봐도 애들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네, 911에 네.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911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고 그 출동을 한 상태에서 이제 부부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는 바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사실은 격리가 된 상태로 애들과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다가 이행보증금을 내고 예. 지금 풀려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행보증금 뭔가요? 이행보증금이라는 건 지금 조건부로 석방한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벌금형이 내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10월 25일인데 네. 그 전에 가석방, 쉽게 말하면 그냥 가석방이라기보다 조건부 석방, 보석을 해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 예. 그래서 도망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제 보증금으로 예. 2,000불을 각자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판 현지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까지 네. 출국하지 말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국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그 보증금으로 예. 그 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0월 25일까지 그럼 귀국을 못하고 계속 저기서 예, 못합니다. 사법 절차 진행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아동 학대 혐의를 기각한 것은 어떤 판단입니까? 지금 이 두 부부가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남편이 자신의 아내는 판사고 나는 변호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이 이렇게 확실한데 아이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학대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 뜻도 이제 사실은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그 직업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또 지역에서의 언론에서는 또 그것이 하나의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파만파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이 두 부부가 자기들이 그 아이들을 꺼내는 그 과정에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 네네. 아주 그냥 그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죠. 예, 자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아동 학대와 관련돼 있는 그런 혐의는 없다라고 이제 일단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 10월 25일 날 그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부모들하고 현재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까지요? 예, 지금 이제 격리가 돼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좀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네. 10월 초인데.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건강과 연관해 가지고는 뭐 어떤 그 처음에 꺼냈을 때 아이들이 땀에 좀 젖어 있긴 했지만 네네. 커다란 어떤 신체적인 건강은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정신적인 건강. 즉 갑자기 부모하고 격리가 된 상태에서 아이들은 뭔가 영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건 법은 법이니까 네. 그쪽에서는 지금 10월 25일까지는 괌을 떠날 수도 없고 아이들도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아이들도 그 거기 아이들은 계속- 이제 그 만났다 그래요. 아, 만났다 예, 그럽니까? 그 아버지가 올린 변호사님 그 올린 네, 걸 보면은 애들하고는 이제 만나게 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죠. 4일간 격리가 돼 있다가. 예. 그럼 아이들도 계속 거기 머물러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판 이제 끝날 애들이 그 미국인들이 이제 보살폈던 거죠. 4일 동안 격리가 된 채 그랬다가 그 애들을 이제 만나게 해줬다고 그 변호사 아빠가 그 글을 올린 게 그러니까 나타났어요. 10월 25일까지 아이들도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이들이야 이제 뭐 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모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거기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애들이 이제 거기 있어야 된다는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그 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좀 전 그 교수님 말씀이 부모들이 이제 갑자기 막 뛰어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이들한테 뭔가 상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그런 의도적인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신 건데 그냥 아이들을 거기에 그냥 놓아둔 것만으로도 이건 학대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의도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차일드 어뷰즈라 해가지고 이제 아동 학대가 되려면 예.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있어야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패티디스 미너라고 그래가지고 경범죄가 됩니다. 예. 작은 범죄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험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부분은 혐의를 기각하고 그리고 경범죄 부분만 인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차 안에 꽤 오랜 시간 방치돼 있었지만 정신적인 큰 충격이나 그런 걸 받지는 않았다고. 예, 위험은 이제 일단 발생하지 판단- 않았다라고 본 거죠.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원래는 애완견만 이렇게 차에 놔두고 나가도 벌금형이 내려질 수가 있고요. 최대 징역 6개월까지도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이렇게 차에 방치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큰 죄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살인 미수나 살인죄로 처벌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치사나 유기치사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동 학대 혐의는 벗은 겁니다. 예. 미국은 주마다 이제 좀 법령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주마다 다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주마다 이제 주법이 있고 연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주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몇 시간이라든지 벌금형 액수라든가 또 이제 애완견도 벌금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아이들이 숫자가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에 따라서 또 좀 주법에 따라서 다른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괌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이제 그 아이를 방치를 해서 3개월짜리 아이가 그 사망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해에 약 한 40여 명 정도 이 아이들이 그러한 어떤 그 유기나 또는 방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뭐 법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데서 중요한 그 요인이 몇 분 동안 아이들이 그냥 있었는가 방치돼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3분 정도 쇼핑할 생각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이제 직업이 판사지 인간이 아주 그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심증이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본인들은 거기에서 한 3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해서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이 올린 그 글을 보게 된다면 너무 본인이 개념이 없었다 또는 면목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안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한국 법조계에 오점을 남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본인이 이제 3분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신고를 한 그 여성들이 119 신고를 해서 911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문을 뜯어내고 하는 그 시간, 소요 시간이 45분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들이 아마 3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후회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글을 어디에 올렸습니까? 공개적으로 올렸습니까? SNS에 올린 것으로 지금 현재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반팔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괌인데요. 날씨는 아이들이 이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날씨는 어느 정도였다고? 저기가 한 30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 안이라고 하는 것이 문을 닫아놓고 시동을 끄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올라가지고 뭐 70도도 가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그 아칸소주에서는 그 저기 1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망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밖에 온도가 30도라 하더라도 안에 온도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됐다면 위험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땀이 범벅이 됐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45분이었으니까 그렇지 몇 시간 이렇게 갔더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땀이 막 범벅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육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물론 이게 그 고온에서 45분 있었으니까 굉장히 더웠을 것이라는 것은 뭐 추론이 가능한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 법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내 법규는? 우리나라는 2012년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전에 계속해서 통학버스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2001년에도 전남 영안군에서 벌어진 적이 있고요. 2005년에 경남 진주시에서 또 2011년 8월에 경남 함양군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안전장치, 안전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학버스에서 이제 사고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예.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뭐 과실치사라든가 내지는 유기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망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 단순히 방치하는 것만으로 예.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것은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생겼을 때 예.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뭐 차에다가 좀 놔두고 예. 어디를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그것만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방임했다 이래가지고 유기죄라든가 예. 그런 건 아직 처벌이 없습니다. 변호사님은 법률가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사실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이 아이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부모가 만약에 깜빡하고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동안 거기를 가지 않았다면 예.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치를 하는 거 차 안에다 말이죠. 예. 고온에 더군다나 이거는 아무래도 처벌을 그것만으로도 예. 처벌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은 법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뭐 시간 제한 없습니까? 뭐 1분이든 몇 분이든 그냥 놓아두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15분만 이상만 해도 처벌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몇 시간 되면 당연하게 처벌을 합니다. 15분이요? 예, 15분이라는 하나의 기준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자기 아이를 다른 사람이 차 안에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은 네. 지난번에 그 유치원 그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8시간 방치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사회에 대해서 주는 하나의 일종의 경고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해야 우리가 어떤 법을 갖다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그 차량 내에 썬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괌에서 썬팅이 너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겠네요. 안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을 못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차 안에다가 아이를 갖다 넣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외부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즉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은 내가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만약 이번 같이 본인의 어떤 그 직업이 나는 판사다라고 했었으면은 그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 이제 장관,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썬팅이라든가 예, 예.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좀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죠, 요즘에. 예. 차는 저희 거의 식별할 수도 썬팅을 없거든요. 해서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유치원 그 통학 버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개인 차량에 대해서도 본인의 그 아이들이 부모가 그렇게 유기나 방치를 했을 때 네. 유사한 그러한 어떤 그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 예,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말씀하신 거 잠깐 덧붙이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애들이 차에 방치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조처를 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잠깐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제가 되냐고 물었는데 네. 그 경범죄 기준이 15분입니다. 아. 그 15분이라는 기준은 있어요. 경범죄 기준이. 예. 그래서 뭐 그것이 정확히 지켜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를 들어서 경범죄 여부를 따질 때 요 시간을 좀 전혀 뭐 1, 2분 떠난 거 이거 가지고 처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아기를 이제 안고 나오는 그 모습인데 CCTV를 통해서 45분이라는 것이 CCTV를 통해서 경찰이 그 그렇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예, 예. 집에다 혼자 놔두는 경우는 어떻게 미국에서? 집에 혼자 놔둬도 그 보호자가 없이 놔두면 방치하면 죄가 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차에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차가 더워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가 되지만 집에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6살짜리 이하를 아니, 보호자 없이. 미국인들은 집에 6살 이하는 방치하는 그냥 놔두고 가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베이비시터라고 네, 하는 베이비시터가 것이 있어야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이 네, 네. 그 하다못해 옆집에 있는 그 중고생한테 아르바이트를 시켜서라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갖다 맡기지 않으면 예, 예. 그것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차는 아마도 이제 관광지에서 렌트를 한 차 같은데 그러니까 썬팅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발견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지금 국내에는 썬팅이 집계되어 있는 차이었다면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뭐 지키는 건 당연합니다만 네네. 그렇게 이제 애들만 놔두고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거기에 못 오게 됐다. 예. 어떤 뭐 일이 예를 들어서 집에도 베이비시터가 없는 사이에서 집에서 어떤 일이 뭐 화재가 났다. 예. 뭐 이런 때 애를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누군가 보호를 꼭 해야 된다. 예.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어떤 법의 정신이죠. 예. 사실은 이 사건이 그 한국 법조인들이고 그래서 좀 더 화제가 되고 이런 측면 너무 개인적인 일을 너무 우리가 많이 보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도 제도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됐다는 점에서 하나의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게 두 부부가 사진이 찍힌 그거는 미국에서는 무조건 찍히는 겁니까? 예, 체포되면? 머그샷이라는 건 이제 폴리스 포토그래프. 네.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용의자가 이렇게 뭐 체포됐을 때 찍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머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은어입니다. 네. 이게 사람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찍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치소에 들어갈 때 이런 데 찍거든요. 네. 이제 머그샷이라는 것이 찍혔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그대로 그냥 노출이 됐단 말이죠. 예, 예. 나중에 이제 뭐 또 항의를 해서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또 이제 그대로 노출을 안 시킨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근데 그 노출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퍼져나간 거예요. SNS를 통해서. 저 어떻게 퍼져 나왔죠? 저걸 다 그 공개- 미국에서는 공개가 처음에는 이제 그대로 이제 공개를 공개를 했거든요. 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공개가 돼가지고 이름하고 예. 얼굴하고 모든 것이 공개됨으로써 사실은 저 부부가 의도치 않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크게 지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속 퍼다 나르고 이런 건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신상정부가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는 거 물론 그 비난의 소지가 있고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될 텐데 국내에서 저 신상이 막 확산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국내법하고 그 미국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의 그 신상 또는 그 얼굴을 갖다 공개하는 예.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살인이라든가 또는 뭐 강도강간 또 이 중범죄에 한해서 경찰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네. 사람의 얼굴을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심지어는 네. 토막 살인범 같은 경우도 최초에 등장을 했을 때 경찰이 그 앞에서 얼굴을 갖다 씌워주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저 두 부부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이번에 연휴 여행을 떠날 때까지는 저렇게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저렇게 머그샷이라고 하는 저런 그 얼굴 공개까지 되고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 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참 개인적 불행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서는 저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 사람이 뭐 판사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 네. 일단 저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퍼 나르면서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공격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을 때 그것은 나중에 처벌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처벌의 대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의도가 있었다면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그 판사가 이런 일이 징계 대상이 됩니까? 법원에서? 글쎄요, 이것이 뭐 또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문제가 될 겁니다. 뭐 다른 네네. 것보다도. 예.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판사라고 하는 직책에 맞지 않게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될 수는 있겠는데요. 한다면 뭐 견책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해서 이것이 뭐 정직이나 감봉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좀 법원에서도 뭐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네. 예. 근데 들어와서 해명하는 걸 좀 이제 들어보겠죠. 예, 예. 물론 사법 처리 대상은 아니고요. 네, 국내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국내 법규로. 우리나라에서.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해돋이 전망대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개요부터 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부산에 가면 기장읍이라고 하는 곳에 예. 그 용궁사죠. 예, 용궁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고려 때 공민왕 때 만들어진 절입니다. 예. 그랬다 임진왜란때 불탔었거든요. 예, 예. 그랬다가 1974년인가 이제 중건을 했어요. 네. 그런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는 절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가요.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다하고 면에 있는 그런 절이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거든요. 낙산사가 이제 있고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람들이 뭐 거의 개미떼처럼 많이 몰렸다 이런 말이 이제 나왔는데요. 예, 예. 그러다가 저기 지금 난간이 이제 부서지면서 어제 거기- 낮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떨어져 가지고 한 2m 된답니다. 근데 돌이 아닙니까 저쪽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중상을 입어 가지고 지금 의식은 있긴 합니다만 출혈을 많이 해서 아이고. 상당히 생명이 위험하다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저런 시설이 사실은 그 다른 곳에도 적지 않은데요. 저런 시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그 특성이 조금 더 가까이 가가지고 그 좋은 그 사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좀 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해외 유명한 그런 그 관광지에 가 보면은 예. 접근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이 꼭 한국말이 이렇게 그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본인들은 이제 저쪽이 상당히 그 경치가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저 부분이 이 염분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부식이 쭉 되어 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자기들이 처음 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찍기 직전에 다른 분들도 거기서 기대 가지고 찍는 것들을 다 봤단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시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확신하고 연관이 된다면 네. 바로 전에 했던 분들이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본인들도 찍게 된다면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진 찍기가 상당히 그 대중 친화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정신이 팔리게 되면은 일단 본인이 다른 것에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 그런 어떤 그 불행한 결과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딱 부러지는 순간에 기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죠. 네, 지금 이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는 표지판도 보기가 어렵고요. 보통은 기대서 저 정도 사진 뭐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설물 관리나 또는 안전에 대한 고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저거는 이제 뭐 문화재는 아닙니다. 용궁사가. 예. 그래서 개인 사찰로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소유라면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아닌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용궁사가 저렇게 사람들을 이제 뭐 입장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입장료를 받았다면 책임이 커지는 거고요. 설사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위험하다면 그걸 관리할 책임은 있죠. 근데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한번 그 1914년에 만들었는데 그때 이후에 제대로 이제 관리를 했는지 내지는 시설 보강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면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용궁사에게 한번 책임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자기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실상계라는 걸 합니다. 저런 경우에도 자기 과실도 인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이제 민사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 과실이 얼마인가, 50%인가 60%인가 이걸 따지는데요. 본인이 저기 가서 길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어쨌든 이제 위험을 감수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책임은 또 본인이 져야 됩니다. 난간에 기대는 것만으로도 그 개인도 과실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 명절인데 나오셔서 이렇게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강신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